2024년 10월 15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구입니다. 오늘은 또 한 분을 모셔서 같이 퓨처스 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워낙에 육아 때문에 바빴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상동야구장에 예전만큼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팔도 각곳을 돌아다니면서 야구를 보시고 또 퓨처스 리그의 선수단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신 1티어 유튜버 용캐스터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왜또 그렇게 많이 띄워주시고. 맞으시잖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용캐스터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좀 쉬고 계시는데 네네. 좀 이렇게 바쁜 와중에 쉬시는 와중에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뭐 전혀 바쁘지 않고요. 네, 뭐 남들 지금 야구하고 있을 때 저도 뭐 유튜브 잠깐 이탈해서 좀 이래저래 좀 많이 뭐 쉬면서 또 다른 것도 좀 보고 있고, 네, 음, 기왕 이래 된 거 좀 다른 것도 좀 하면서 좀 보낼 생각입니다. 음, 아무쪼록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롯데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네. 롯데의 퓨처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10월 5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났죠. 네. 네, 약간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은 이제 24시즌 퓨처스 리그의 기록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돌아보면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경기도 많이 보러 가시고 선수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하셨으니까 많이 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네. 어, 제가 올 시즌에는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네. 기록은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올 네네. 시즌 5등 했더라고요. 그렇죠. 뭐 등수상으로는 보면 남부리그에서 5등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2등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최근 한 4시즌 정도를 봤을 때 네, 22시즌을 제외하면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번 시즌에는 46승 52패로 패배가 더 많은 시즌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네. 경기장에 가서 보셨을 때 뭐 분위기는 어땠나요? 뭐 선수들이 승리에 좀 목표를 두고 있는 경기였나요? 아니면 성장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듯한 그런 경기들이었나요? 뭐 아무래도 팀 성적도 뭐 중요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퓨처스 리그는 뭐 결과보다는 이제 과정을 좀 만드는 리그 특징도 있고, 아무래도 또 후반부에는 또 조금 개인적으로 좀 뼈아플 수 있는 그 방출이라고 하는 또 그 시점에도 물려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이제 과정이 중요하다라고나 하는 건 알지만 이제 시즌 막판 쪽에는 한 9월 정도? 그 네. 정도에는 이제 뭔가 진짜 보여주지 않으면 조금 위험하겠다 싶은 선수들이 또 각각 있을 거잖아요. 그냥 그런 선수들의 이제 면면을 좀 보면 아무래도 좀 여유가 좀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저도 마음이 공존하던 시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색깔을 바꾸고 다시 팀이 공고해지는 과정을 거쳐나가는 중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네네. 퓨처스 리그에서 뭐 5할 승률 이상 혹은 5할 승률 정도만 기록을 해줘도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 네네.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승률을 기록했잖아요. 단장님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김용희 감독님을 모셔와서 네네. 선수 성장이나 뭐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시행착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팀별로 어떤 기록이 있었나를 보니까 네. 1군이랑 마찬가지로 또 LG한테 워낙에 올 시즌은 약한 모습을 좀 보였더라고요. 아, 그 인터리그 할 때 LG랑 했을 때 말씀이시죠? 네. 이번 인터리그에서 LG 상대로 승이 없더라고요. 그때 아마 2000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또 아마 두산 그다음에 LG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네네네. 아마 추석 연휴랑 물려서 제가 두산전은 2000 야구장을 한번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부산 내려간다고 이제 LG 챔피언스 파크는 사실 못 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시점을 좀 돌아보면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라인업도 항상 체크하고 했었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마지막에 이제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좀 1군도 마찬가지고 2군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선수들이 부상이 너무 많아서 음, 이게 라인업을 꾸리는데 김용희 감독도 조금 애를 많이 먹었던 것 같고 제가 간접적으로 보면 음.
뭐 1군에서는 흔히 팬들께서 이제 슬럼들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이제 퓨처스 2군 시스템은 순환 구조로 가기 때문에 득말소가 제한사항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는 리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만 놓고 보면 굉장히 나오는 선수들만 계속 주구장창 나왔다. 뭐 이런 점에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 정도로 1, 2군 선수들 선수단 자체가 좀 부상이 좀 많았던 시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좀 되게 아프더라고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면서 네네. 왜 올 시즌 이렇게 LG한테는 안 되나. 홈 선수단도 3승 9패인가? 되게 승률이 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퓨처스 리그에서도 승리가 없어서 좀 아쉬웠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나마 좀 위안을 가지자면은 뭐 또 남부리그는 사실 상무가 또 항상 최강자로 군림하는 리그라서 뭐 인터리그 자체는 원체 이제 또 스몰 샘플일 거고 뭐 사실 1위 상무랑 그다음에 올 시즌 2등이 지금 KT 위즈가 남부리그에서 타선이 굉장히 좋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무 KT를 조금 번외로 놓고 보면 사실 기아 제외하고 3, 4, 5등 했던 삼성, NC, 롯데는 그냥 한 그룹이라고 봐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음,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 뭐 마무리를 시즌을 할 때는 또 최근 10경기 성적이 또 7승 3패였으니까 뭐 이런 좀 좋은 느낌으로 어쨌든 시즌을 마무리하고 지금 또 교육리그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도 좀 같이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뭐 삼성, NC, 기아 상대로는 5할 승률 이상을 기록을 해줬네요. 또 이제 야수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사실 요즘에 트렌드랄까요? 뭐 네네. 이런 지명 트렌드를 보면은 야수들에게 컨택이나 주루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픽을 했다라고 저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신인급 선수들이나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좀 신진급이 새로 올라와서 분위기를 띄워줬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여물어가는 자기 네. 스타일이 완성되어가는 20대 중후반의 선수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였던 시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네네. 들었어요. 네네네.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네네. 출루율이나 장타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상위권에 있었는데 올 네.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기록이 좀 많이 처졌더라고요. 리그 11개 팀 통틀어서 한 6위, 7위, 8위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서 타격이 약간 침체되는 거 아니냐. 혹은 네네. 새로운 이제 선수들이나 신인 선수들이 타격 능력보다는 다른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성장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쵸, 뭐, 말씀 주신 대로 사실 퓨처스 리그 지금 야수진을 놓고 보면 사실 뭐, 루키급 중에서는 이제 가장 돋보이는 건 사실 소한빈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팀 내 최다 홈런인 12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거포 유망주에 대한 자질을 좀 발휘했던 프로 1년차가 아니었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중고참, 뭐 네, 흔히 얘기하는 뭐 30대로 이제 접어드는 이 야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구간에 좀 접어든 선수들, 뭐 흔히 뭐 볼 수 있는 이제 뭐 신윤우라든지 뭐 이정훈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조금 눈에 좀 돋보였죠, 아무래도. 네. 뭐 장두성 선수가 뭐 많은 타석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4할의 타율을 보여줬고 그 외에 좀 눈에 띈 젊은 선수라고 한다면 그래도 정대선 선수가 좀 기록이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다. 다만 네네. 뭐 장타율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수비형 컨택형으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내년에는 상무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퓨처스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이제 김민성 정도 역할이 나중에 뭐 정대선이 이어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지금 삼루 핫코너 쪽에서도 지금 롯데가 나름대로 그 유망 선수들이 많이 걸리는 선수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진급 선수 중에서는 올 시즌에는 이제 뭐 내야 자원 중에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선수는 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아쉽긴 하죠. 음, 정대선 선수도 뭐 실제로 이제 만나서 경기장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조금 자주 좀 다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긴 했는데 프로 커리어가 지금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군에 가서도 뭐 몸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좀 안 다치고 스텝업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제가 좀 눈여겨본 선수가 한 명 더 있어요. 소환민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타석을 소화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김동규 선수입니다. 근데 네네. 이 선수도 좀 스토리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도 지금 뭐 야수했다가 투수했다 다시 지금 야수로 간 케이스라서 이 그래서 1루수와 3루수를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긴 봤었는데, 네네. 어떤 식으로 성장이 될지, 그게 조금 기대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경기장에서 보면 김용희 감독은 이 김동희 선수의 수비를 좀 높게 사는 것 같고요. 음, 뭐 정확한 김용희 감독의 이제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포철공고 시절부터 수비는 워낙 좋았던 선수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을 좀 잘 살려서 사실 그 유격수로도 출장을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거기서 지금 퓨처스는 기록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김동규부터 해서 이제 이주찬 이런 선수들이 거의 두 명이 중심을 잡고 유격수 편대가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두 선수 다 홈런을 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유격수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매력적이긴 한데 뭐 이제 김동규 선수는 이제 컨택에서 조금 아무래도 야수로 다시 전향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 이주찬 선수는 보면 볼수록 좀 얘기가 세긴 했지만 좀 이 신체 사이즈가 좀 커진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벌크업이 약간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퓨처스 리그에 지금 실제로 뭐 뜬공 대비 뭐 땅볼 비율 자체 데이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체감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이주찬 선수는 퓨처스 리그의 대부분 투수들 공을 어쨌든 외야로 최대한 대부분 날릴 수 있는 파워는 좀 갖추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놓고 보면 뭐 잠재력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록 찾아보니까 이주찬 선수도 이번 시즌 홈런이 7개고, 김동규 네, 선수도 홈런이 6개네요. 펀치력에서는 확실히 좀 눈에 띄는 선수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다시 한번 최근 지명 트렌드랑은 반대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롯데가 제가 놓고 보면 사실 지금 프로 2, 3년 차급 선수들은 대부분 지금 군대에 보낸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완전히 신진급을 쓰든 아니면 이제 중고참을 쓰든 이게 갭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근데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 선수들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서 퓨처스 리그에 더해서 지금 3군 시스템인 드림팀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즌 말미에 편제 자체가 안 나오니까 드림팀 운영이 거의 막판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지금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육성 선수들을 거의 뭐 역대급으로 많이 받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뭐 소문만 종합을 해보더라도 거의 뭐 한 6, 7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6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아마 받아야 아마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육성 시스템으로 꾸릴 수 있는 2군, 3군이 정상적으로 지금 로테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또 뭐 추가 뭐 방출이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수 얘기로 좀 넘어와서, 저는 이번 퓨처스 리그 기록을 보면서 제일 이색적이었던 게 기용된 투수들이 생각보다 되게 작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아픈 투수들이 좀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또. 아, 이것도 부상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대부분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뭐 흔히 이제 보면 올 시즌에 사실 롯데자이언츠가 마운드가 좀 붕괴되면서 1군에서도 이 선수 어디 갔냐라고 하면 대부분 다 부상이었어요. 뭐 그렇죠. 대표적인 선수가 뭐 정성종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24시즌엔 아예 그냥 마운드에 올라오지 못한 부분이 사실 좀 뼈아프긴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생각을 연장을 해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야수진이 42명이 나왔는데 네네. 투수들이 이제 34명만 출전을 했다는 점이 되게 이색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34명의 투수들 중에 뭐 반즈 선수나 최준용 선수나 한현희 선수, 구승민 선수 같이 이제 2군에서 경험치가 필요한 선수들이 아닌 이제 컨디션 조절용, 부상 회복 테스트용 선수들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유망주로서 기회를 받아야 될 선수들이 많지 않았다. 혹은 그 몇 명의 선수들에게 기회가 집중되었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뭐 1군에도 보면
뭐 롯데가 부정적인 부분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양면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일단은 뭐 몸값이 비싼 선수들이 못해서 롯데가 성적이 이제 하위권에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 슬롯을 활용해서 어쨌든 뭐 흔히 얘기하는 윤고나황 손이라고 하는 신진급 선수들이 나타났고 이 퓨처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흔히 이제 선발감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좀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뭐 정성종이라든지 뭐 기존에 이제 뭐 채소루라든지 네, 뭐 아니면 뭐 심재민이라든지 뭐 이런 선발급 자원들이 이제 로테이션을 돌아줘야 되는데 이제 뭐 방출되거나 아프거나 그랬단 말이죠. 네. 뭐 그러면서 뭐 그 자리에 누군가는 이제 선발에 올라와 줘야 되는데 뭐 그 부분이 어쨌든 전반기는 홍민기 중심으로 롯데가 조금 마운드가 나름대로 뭐 리빌딩이 좀 되고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기에는 저도 이제 최근에 인터뷰했던 이제 뭐 이병준 이병준 선수. 선수도 기회를 받아서 이제 좋은 활약을 한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또 이 선수들에겐 전화위복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선수가 현도훈 선수입니다. 현도훈 선수. 아, 현도훈 선수도 저도 정말 이 선수가 1군 마운드에 이제 TV에서 방영되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은 볼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느꼈거든요. 기록적으로 봐도 37경기 나와서 52이닝을 투구를 했는데 네네. 뭐 방어율이 일단 2.6밖에 되지 않고 삼진이 65개더라고요. 네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퓨처스 리그에서는 보여줄 걸 어느 정도 다 보여준 게 아닌가, 네네. 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음, 내년 시즌에 이제 불펜진 혹은 롱리리프로서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 이제 교육리그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선발 투수로 나오더라고요. 그 현도훈 선수도 이제 시즌 막판에는 거의 뭐 선발로 보직을 완전히 잡은 걸로 일단은 저도 봤고요. 이 선수가 좀 팀이 뭐 지금 뭐 계속 뭐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피처들이 이제 부상이 많다 보니까 팀 상황상 선발로도 돌다가 텀이 좀 길어지면 이제 구원으로도 올라왔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비중이 높은 건 선발이 맞고 하나가 조금 이제 걸리는 거는 이제 현도훈 선수가 볼이 굉장히 좋긴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날 그날마다 이제 페스티벌 구속이 조금 편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래서 뭐 많이 나오는 날에는 페스티벌이 뭐 한 47까지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좀 적게 나올 때는 뭐 40대 초반까지도 나오고 이제 뭐 평균 구속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그 중간 정도에 물려야 되는데 그날 그날마다 이 페스티벌 구속이 좀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1군에서도 기회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나름의 방향성을 새로 잡아서 성장을 시키고 있는 중은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팀 투수력이 방어율이 리그 최소 2위에다가 홀드도 최다 2위, 피안타 네. 자체도 적게 맞는 쪽으로 해서 2위였고 볼넷도 네네. 적게 주고 그 덕분에 이제 실점도 작게 했더라고요. 500점을 안 되게 실점을 했던데 확실히 선택과 집중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투수 코치도 뭐 보면은 지금 퓨처스 리그에서는 메인이 지금 임경환 코치님이고 이제 지금 3군 드림팀 같은 경우는 저기 김현욱 코치님이 총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뭐 테크닉적으로도 굉장한 뭐 서포터를 해주겠지만 제가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이 투수족 코치들에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들어서 임경환 그다음에 이제 김현욱 코치들이 또 이 젊은 선수들 육성하는데 좀 크게 방향을 좀 잘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신인 얘기로 조금 마무리를 해볼까요? 25시즌에 새로 들어오는 이제 신인급 선수들 중에서 네, 퓨처스 리그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될 선수들이 많을 텐데 네네. 혹시 눈여겨보시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다 눈여겨 볼 거고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자기 공을 일단 던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김용희 감독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임경환 투수 코치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볼을 던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 기용 자체를 안 시킬 거거든요. 아, 더군다나 지금 3군 시스템도 잠깐 열리지 않았다가 지금 뭐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상분 시스템이 다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단 아마추어 선수들이랑 일단 뭐 많이 붙여보겠죠. 경남권에 있는 아마 선수들이랑. 아무래도 이제 대학 리그 선수들이나 뭐 예. 그렇게 많이 아마 접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아마 단계별로 아마 피칭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좀 자기 공을 잘 던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뭐 퓨처스 리그에 당연히 등록이 돼서 김용희 감독도 한번 써볼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뭐 조금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가 되겠다 싶었던 점은 보니까 1군, 2군이 동시에 대만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 같이 가나요? 제가 기사를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잠깐 본 것 같긴 한데 뭐 음, 일단 이거는 기사 서치를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만약에 이제 같이 동행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좀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투수들이 한 두 명 정도 있는데, 한 명은 7라운드에 뽑힌 좌완투수 이영재 선수거든요. 네네네. 이 선- 자완투수. 네네네. 이 네. 선수가 키는 큰데 몸무게가 굉장히 작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구속이 뭐 140이 안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알고 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고 140 초반대는 나오는 선수고 좀 승부를 즐긴다라고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벌크업이 돼서 증속이 되면 어느 포지션에 얼마나 빨리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한 명을 더 뽑아보자면은 3라운드에 뽑힌 야탑고의 김현우 선수인데, 이 선수가 뽑힐 때 장점이 강력한 구위를 가진 직구가 강점이라고 했는데, 또 평가하시는 분들은 맞춰 잡는 스타일이다. 변화구를 음, 스트라이크 존 안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득점감으로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음, 일단은 뭐 저는 뭐 신인 선수들은 당연히 이제 피칭하는 걸 또 봐야 되겠지만 또 재밌는 건 올 시즌에 이제 ABS가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컨트롤 피처보다는 이제 구위로 누르는 피처들이 아무래도 ABS가 갑자기 이제 반대 투구루가 되더라도 이제 존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봤을 때 뭐 구속도 구속이겠지만 일단은 좀 볼의 움직임, 이제 볼의 움직임이 조금 살아서 들어가는 피처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조금 바라는 점은 올 시즌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퓨처스 리그는 ABS 정구단 적용이 안 됐단 말이죠. 네, 이거는 뭐 KBO 쪽에서 서둘러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제 상동에도 ABS 시스템을 좀 투입을 해서 어린 선수들이 ABS도 좀 충분히 경험을 하고 좀 자신감을 얻은 상태에서 1군으로 올라가는 게 좀 단계적으로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콜을 하는 거를 좀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또 기계가 콜을 하는 쪽으로 가면은 이 존이 또 바뀌다 보니까 이게 뭐 투수든 야수든 분명히 좀 어려움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그 피치 클락도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피치 페이스를 빨리 끌어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맞습니다. 네, 이 달라지는 흐름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대처할 수 있느냐도 주목해 볼 만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네. 그 부분도 같이 좀 봐주시면 내년 시즌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 혹시 네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뭐 언제나 그랬듯 저희는 항상 롯데자이언츠가 5강에 이제 성공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각 기대감을 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맘때쯤 되면은 항상 아쉽게 가을 무대 진출은 실패를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시즌 때마다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매 시즌 보면 저는 항상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올 시즌에 잘해서 내년 시즌에는 상수 역할로 좀 잘 해주겠거니 생각하던 선수들이 항상 뭐 부진이나 부상으로 이탈을 해버려요. 음, 그러니까 상수라고 생각했던 전력이 이제 변수로 바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가 매년 보면 하위권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청사진 그리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핀트가 나가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김태형 감독도 이제 부임한 지 1년 차다 보니까 아마 144경기 치르면서 느끼신 게 많으실 것 같고 최대한의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2025 시즌은 정말 단단히 준비해서 팬들 앞에 좀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했던 얘기들 중에서 다른 의견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많이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